서점에 갔는데 네. 여자애가 책을 노노를 한 줄 가는 거야. 사실 공자는 노노라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은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도 좋을 나이다. 아 갑자기 공자니까 문득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40대 후반이 되면서 지천명, 50 이런 단어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때마침 유노북스에서 50에 있는 논어 개정 직목판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50에 있는 주역, 50에 있는 손자병법 거의 뭐 50대를 타겟으로 한 방송은 아닌데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그 50에 읽는 시리즈의 첫 문을 연 최중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그 HR 컨설팅 회사를 한 15년 했어요.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후반전도 좀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1년에 한 권 정도씩만 쓰자. 능력도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로부터 한 20권 정도 책을 썼어요. 아 진짜요? 그러다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50이 넘어서 네. 그때 이제 우연히 노노 천자문 이런 걸 좀 알게 돼갖고 그로부터 이제 노노 쪽으로 더 쭉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온 거죠. 왜 50에 논을 읽게 됩니까? 물론 이제 노노는 어느 세대가 읽어도 다 좋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40대 사실은. 때 읽어도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좋은 책인데 50은 참 애매한 나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뭐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래서 가장 중간 정도 되는 나이 여러 가지 공허함도 들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는 살았지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생 후반전도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저만 든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은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도 좋을 나이다.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는 30대부터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인생의 전반전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55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5세쯤에 생각해 보니까 전반전에 살았던 그 시간만큼을 또 살아도 80밖에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겐 또 남아 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50의 고전이라든지 50의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꼭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논어를 좀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논어는 저자의 주관이 저는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공자가 죽고 나서 수십 년 후에 공자의 여러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스승 공자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뭐 죽간이라든지 목간이라든지 이런 데 적어놓은 것을 가져다가 책을 만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자는 논어라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예, 누가 각다 이걸 쓰더라도 자기 입장에 쓰더라도 다 맞다 이게 대충 대략 이러니까 엔지니어가 읽어보면 엔지니어 논어가 되고 그다음 의사가 읽어보면 의사의 논어가 되고 아마 농부가 읽어보면 농부의 논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서 자체가 누가 이렇게 자기의 주관을 정립한 게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삶의 나눔이 후배들에 의해서 기억된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성근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아니면 어른이 이제 좀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지식인이 이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이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은 걸로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좀 느끼기에 누리기에 좋은 책. 또 오늘 우리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삶에 대답이 되기 좋은 책이다. 이제 그런 논어를 그냥 여기다 해설한 게 아니라 논어에 대한 느낌과 여러 생각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현대인에게 맞춰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너무 한국 사회가 참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가 됐는데 어찌됐건 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아예 유형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연 42 견오원 기종 나이다. 요건 아주 심플하지요. 연 40, 나이가 40일 때, 연 42 견오원, 보인다면 오는 뭐냐면 이제 미움이란 뜻이에요. 아, 나이 40이 되었을 때 미움을 보인다면 기종야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뒷장에 이제 조목조목 공자가 4가지를 지적을 했고요.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3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또 제자가 또 몇 마디 네. 걸쳤네요. 그렇죠. 이래서 7개를 지적을 한 게 논어에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 두 번째는 네. 자기보다 윗사람들, 상사라든지 뭐 윗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 하긴 40 넘었으면 이제 일단은 위아래를 다 이해할 때가 됐는데 그렇죠. 처음에 뭐 사실 20, 30대 때야 할 수 있죠. 네, 사회가 제일 처음에 되게 냉혹하게 대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40대면 자기가 또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아 갑자기 되게 찔리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네. 이 사람이 좀 용감하지만 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무모하거나 아니면 옆 사람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지 혼자 열심히 하거나 막 네.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도 미움을 받는 유형이구나. 아 용감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 젊었을 때야 뭐 예의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 40, 50이 되었을 때도 예의가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무례한 거. 무례하고. 이 제자였던 자공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네. 아픈 점을 막 이렇게 긁어내면서 그다음에 헤집어내면서 나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였을 때 네. 너무 이렇게 나는 정직해 하면서 이렇게 뭐 모두 앞에서 망신주기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가 또 있는데요. 궁금하신가요? 지금까지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과 똑같아. 궁금하시면 네.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7번째가.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 지금 깜빡할 뻔했네.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저희 어떤 그 현대사나 실명의 핵심 같이 책은 사서 봐야 된다. 아 그러네. 6가지 알았으니까 마지막 핵심은 책 속에서. 공자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7가지 태도를 짚었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한 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야 하느냐였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진짜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이 공자의 리더십, 논의 리더십은 뭔가요? 논어는 군자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군자학. 군자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리더라고 바꿔볼 수 있겠더라고요. 리더. 이제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문장이 저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하기시습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기시습지 불영너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 문장은 유붕자원 방내 불령 낳고 멀리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앞거는 3번째 문장이에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 3문장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번 하면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더의 3단계. 1번 리더가 되려면 군자가 되려면 학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이시습에서 학습이 나오죠. 학습. 학습은 2500년이나 된 단어잖아요. 이게요. 오래된 거죠. 좀 부담스러운데요. 학이 시습이야 또. 시는 때시자로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요할 때마다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평생 학습이죠. 어찌 보면요. 평생 학습. 자, 두 번째. 유붕자원 막내 불령 낳고 멀리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있던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도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친구라는 개념을 보자는 거죠.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관계도 뭔가 모였으면은 좋은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논어 속에는 그 힘을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요. 3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요게 이런, 중요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든 알아봐 주지 않든 리더로서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의 품성과 인성을 갖추고 가는 것, 그게 바로 군자다라고 이제 본 건데요. 자, 이러니까 이게 노노 500문장 중에 250개 이상의 문장이 사실 리더가 포커스가 된 문장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대인 리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노노를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특히 40, 50대가 되면 제일 넘기 힘든 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문제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크지요. 모두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명예를 얻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게 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책에 또 공자가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공부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궁리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50을 맞이하거나 이제 50대 살아가는 분들이 보기에 중요한 공부는 뭔가요? 무슨 공부해야 돼요? 노노에 이제 이런 어구도 있죠.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궁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해야 할까. 인생 전반전은 잘했으면 본인이 잘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잘 못했으면 조상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요것밖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후 잘 되려면, 잘 됐으면 그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 안 됐으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정말 50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면 논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을 좀 읽고 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근거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나를 좀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 힘도 좀 얻고 인사이트도 얻고 이래갖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평생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들 보면서 예전에 그런 말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의 없는 마음마저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책도 뭘 읽어라 다 가르쳐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하는데 너의 그 어찌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까지 내가 어찌할까 모르겠다. 아 갑자기 공자니까 문득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50대 되면 저도 그런데 이게 사실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예. 근심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인생을 살았다는 게 또 이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게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기도 하지만 겁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논어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근심 걱정을 줄이는 방법. 야, 그거는 꼭 읽어봐야 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무원료 필류근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필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필류근호.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4글자로 얘기했는데요. 인무원료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뭘 생각하려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공자가 제시한 것은 원료를 제시한 거예요. 멀리를 봐라. 나이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내일 죽을 거 아니고 멀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료. 그 원료를 요즘 말로 바꾸면 아주 심플해지더라고요. 이것은 곧 목표라는 얘기예요. 목표. 그리고 방향, 가치 뭐 이런 그런 거죠. 꿈이란 얘기고요.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이건 사실 전 연령대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관리는 사실은 목표 관리잖아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관리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맞아. 그러니 앞으로 50이다 70이다 70이더라도 시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목표 관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공자의 원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은 범죄가 복잡하다하지만 사실 단순하다고. 다 돈. 네, 그냥 단순한 거야. 돈밖에 모르니까 온갖 범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엔 막 원한, 부모,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뭐 어떤 그런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니까 사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전이나 꿈을 잃어버린 시대. 근데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특히 자녀들한테 야 대학 가야지 좀 단순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혹은
청춘의 꿈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인생이 긴데 그 긴 것을 꿈이 없고 먼 데를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산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꿈을 돌아보는. 오늘 선생님이 너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있었냐면 서점에 갔는데 어떤 네. 여자애가 막 공자 맹자 싫어 하더니 책을 노노를 탁 던지고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혹은 너무 원론적이다 하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그 쉽고 현실적인 문제와 이렇게 맞닿아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키워드가 이제 50이긴 한데 이제 한 30대에서 한 80대까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이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더군다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히트 브랜드잖아요. 그 첫 작품이고 이번에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이 고민을 통해서 내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고 정말 최근에 진짜 혐오의 시대잖아요. 서로 맞아요. 욕하고 그걸 좀 극복하는데도 사회적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미로서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을 선정해봤고요. 같이 읽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2500년 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이 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 안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사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